자, 연준, 이번 주 FOMC 파월 더 공격적 긴축 가능성을 시사할 것. 요거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 수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요거를 내리기 위한 파월의 발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요거 이제 예상하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6월달 FOMC 앞두고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선반영이 시작이 되었다 하다 보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인플레이션이다.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6%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를 낮추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려는 모습이 안 보여지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CEO 역시도 이번에 발언을 했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의 원인을 꼽아보자면 이 원융 자체가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약간 경제가 조금 더 버텨. 일단은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서 잡아 놓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선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맞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린 다음에 1, 2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무난하게 우상향을 진행했다라는 그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갈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실업률은 여전히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용 부분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정말 정말 심각해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도 일단은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 속도 조절을 진행을 할지 그거는 약간 좀 다음 뉴스를 봐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살아있으면은 그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머물거릴 필요가 없는데 고용마저도 죽어버리면은 그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동부의 요충지 중심에서 밀려났다.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 지역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을 한 상황이거든요.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전 세계의 물가가 안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이 강력한 클라우드 수익에 시간 외에서 9%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클라우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손을 안 타는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설치를 해놓고 관리직만 몇 명 딱 놔두면은 이게 다 매출로 전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고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대피처로 클라우드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역시도 클라우드 쪽에 집중하실 분들은 한 번씩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6일간 1.6조 원 피해라고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가동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고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조선 같은 경우 차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까지 얼마 안 남았든가 아니면 2차 공급망도 붕괴될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도 타이어나 여러 가지 한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타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력 도매가 상한제, 이르면 8월께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전에만 좋고, 발전 회사들에는 안 좋은 이 개정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해서 전력을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가 없다. 아, 이건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패션 업체들이 다시금 오프라인 쪽에 투자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션 브랜드들만 지금 오프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오프라인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급증으로 인한 반도체 장비주 다시금 주가가 벼뜰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시장이 떨어지나 마나 일단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투자를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하다 보니 시장 영향 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장비주가 이 안 좋은 시장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시장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신 다음에 어려운 시장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로 하나씩 하나씩 같이 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입장부터 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대한전선 좀 많이 빠지나 싶더니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빠지는 건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이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올라가는 건 확실하게 이 뉴스의 파급이 조금 큰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에너지의 가격이 워낙 조금 비싸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죠. 이를 꺾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를 하나씩 하나씩 노려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미국과 사이가 좀 변변해졌던 이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쪽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가 겹치는 그러한 시기가 딱 보여지다 보니 이 대한전선이 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는 게 혹시 뭐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조금 키우는 게 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인프라 법안이 투자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해부터 하나씩 하나씩 선제적으로 이제 많은 수주 물량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잘만 한다면 이 LS 전선 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선 업체들이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로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중국의 피해가 이 봉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SOC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 갖고 시장의 성장을 다시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 말에 특별 채권이 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채권 발행되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인프라 투자로 가겠죠.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뭐다? 전력이다. 전력은 당연히 전선으로 끌고 가 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돈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구리 가격 최근 조금 이 중국의 재봉쇄 이슈 때문에 약간 빠지는 모습이 없잖아 보여지긴 했는데 자, 봉쇄 다시 풀리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이렇게 쭉쭉쭉쭉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위치는 지금 여기도 고점이지만 한 번 더 이제 스텝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곧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큰 어려움 없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한전선 수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전선이 구리 가격 올라가면은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이 한국은 모르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이렇게 큰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 발주사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이런 계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말고 다음에 체결할 계약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한전선은 B2B이기 때문에 판매가 올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판매가를 올리면은 영업 이익률이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100만 원 팔아갖고 만 원 버는 거나 1억 팔아갖고 100만 원 버는 거 딱 비교하면은 1억 팔아서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얘를 이제 접근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위치를 놓고 보았을 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딱 본다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실 때 주워 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사는 모습 계속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61선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계속 지지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은 242 저항선 첫 번째, 그 다음은 20, 그리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미 한번 털고 이렇게 올리게 된다면 요렇게 쌍바닥으로 누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헤드앤숄더 나오죠.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찍으면서 이 조심해야 될 자리가 오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제 다른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보고 계시다가 상황 오면은 그때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다. 61선 위에 있다면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며 대한전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요거는 정말 한 연단이 딱 담아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 수익이 되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지금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버티느냐 못 버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제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